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날짜로 12월 14일인데 오늘 오후 4시에 지난주 12월 7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 시도가 투표가 불성립됨으로 인해서 무산됐는데 오늘 다시 재발의가 돼서 12월 14일 오후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투표가 국회에서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작년 23년 12월에 어떤 명리가를 만나서 저 감옥 가나요 하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그 명리가가 이제 그 사주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김건희 여사의 사주는 주로 시주가 이렇게 개사시다 이렇게 많은 명리관들이 시주를 개사시로 두고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의뢰했던 본인이 직접 자기 사주를 공개해서 어떤 명리가에 의뢰했을 때는 이렇게 무자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개사시가 아닌 무자시로 두고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사주가 이제 개사시에서 무자시로 바뀌면은 이 사주는 우리가 보통 푸는 뭐 식신격이라든가 편관격이나 정관격이나 뭐 적격이나 인수격이나 이런 식으로는 이제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주는 신월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8월이 되겠죠. 신월에 태어났는 병화일간인데 병화가 지지 어디에도 지금 통근하지 못해서 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근하다 그래.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지지 아무 곳에도 통근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고 천간에 이렇게 식신과 편관과 무토 식신 두 개와 편관이 투관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주를 풀게 되면은 투관되어 있는 식신이 편관 임수를 무근한 일간의 상태에서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문자로는 이제 극설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하고 설라는 것이 매우 중첩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일간이 무근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파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주를 풀게 되면은 극도로 빈천해지거나 또는 요절하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분은 뭐 요절하지도 아직 안 했고 물론 이제 지금 나이에 요즘 나이 같으면 뭐 한 50살 돼가 죽으면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건재하고 있고요. 또 그렇고 삶의 과정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들었다든가 빈천하다든가 뭐 그런 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종격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격 사주인데 종격 중에는 이제 5개의 종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격이냐 하면은 종살격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신월의 병화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신자합 하면서 임수가 투관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일간이 무근한 상태에서 수국이 매우 강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살격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종살격에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뭐 관살만 많으면 종살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일간이 무근해야 됩니다. 종살격이 되려면 일간이 무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주에 이제 식상이나 인성이 없어야 됩니다. 인성 이게 이제 첫 번째 종살격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간이 무근한 조건은 성립이 됐는데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2개나 투관되어 있거든요. 물론 인성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제 식신이 2개나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이 관살에 종하려고 하는 그 기운을 식신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종살격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식신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진종살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주 부귀해집니다. 진종살격이 되면은 일생 무난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남편의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고 부부가 화목하고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천간에 투출한 이 식신무토 두 개 때문에 진종살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살격에 진종살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종살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종살격은 아니고 가종살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투간한 식신으로 인해서 가종살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뭐냐, 이 사주에는 식신무토가 매우 사주의 병이다. 그러니까 병으로 작용한 나쁜 기운, 흉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작용하는 종살격은 종살격인데 가종살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종살격이면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은 뭐 가종살격이든 진종살격이든 관계없습니다. 일단 종살격이라는 게 성립이 되면은 이것은 운에서는 이제 재관운을 반깁니다.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오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인성운 또 이 사주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신무토가 사주의 병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것은 가불목이거든요. 가불목이 온다는 것은 만약에 무토가 없는 상태에서 인성이 있다면 이것도 물론 병이에도 인성도 병이 될 수 있지만 식신이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성은 병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에서도 인성이 올 때는 뭐 완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살격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는데 종살격에서 이 사주가 현재 무토 식신이 사주의 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식신이 병이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조 사주는 이제 식신무토의 병으로 인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1번 남자를 뭐 잘 다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나 남편을 잘 다룬다는 뜻도 되고 그런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를 쥐잡듯이 잡는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남자를 아주 잘 통제하고 쥐잡듯이 잡고 남자를 제압하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식신이 현재 흉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임수라는 이 평관의 어떤 명예나 대의 명분을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거짓말을 되게 잘합니다. 임시방편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요. 세 번째는 식신을 동원해서 칠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자체가 가종살격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사사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공사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가 사사롭게 되니까 공사 구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어떤 공직에 있어도 어떤 뭐 부장이라든가 무슨 사무관이라든가 뭐 이사관이라든가 이런 칭호를 쓰는 것이 아니고 형, 뭐 동생, 누나, 언니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종살격에서 가종살격인데 무토식신의 흉한 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사사롭고 공사 구분을 잘 못하게 되니까 특히 아주 사적인 인간관계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사적인 칭호, 공적인 칭호보다는 사적인 칭호로 언니, 동생, 형, 아우 이런 말들을 쓰기를 아주 굉장히 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직에 있는 사람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 검찰이라든가 또 군인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뭐 군인, 경찰, 검찰 또 뭐 어떤 죽이고 살리는 어떤 직업들 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사사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라인, 누구누구 라인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공적 조직에 어떤 위계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다 편관의 작용이 직업 자체가 편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죽이고 살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인간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자체가 이제 가종살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칭호 서로가 이름을 부르거나 할 때도 공식적인 칭호보다도 누구 뭐 형 아우 뭐 이렇게 그 관계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가종살격 사주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되겠죠. 네 번째 특징은 이 사주는 종살격인데 종살격에도 화국으로 이루는 종살격이 있을 수가 있고 목국으로 이루는 종살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극인데 여기는 수국으로 이루는 일종의 윤화에 관련되는 수국으로 이루어진 종살격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합 하면서 수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여자 사주란 말이에요. 남자 사주면 괜찮은데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매우 음란하다. 이성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사주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23년 12월에 이분이 이제 어떤 명리가에게 저 감옥 가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주를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감명을 했다 그래요. 그 명리가는. 근데 23년 12월에 이제 마지막 그 연락이 왔는 게 저 감옥 가나요라는 주제로 연락이 왔다 그래요. 저 감옥 가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그때 상담했던 걸 공개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는 감옥 가나요? 이제 그게 감옥 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이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이 오후 4시에 있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현재 계묘대운 갑진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묘대운 갑진년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게 가종살격이기 때문에 운에서는 갑을목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진토가 와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종살을 할 수가 있어요. 종살 격이 가종살이지만 종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불목이 와서 무토 식신들을 제압하면서 종살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고 뭐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금년에 그러니까 갑진년에 뭐 내년 1월까지입니다. 양력으로 1월까지가 갑진년이 되지만은 그 사이에 감옥에 갈 일들은 잘 생기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진정한 내년 2월 이후가 되겠죠. 내년 양력으로 2월, 양력 2월 이후에 이제 진정한 을사년이 될 텐데 을사년의 운세는 어떠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을사년 운세를 보면은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먼저 이분한테는 이제 굉장한 타격이 한번 이제 조만간에 옵니다. 언제 오느냐 하면은 내년 2월 그러니까 양력 2월입니다. 25년 2월에 그 달이 이제 무인월이 되는데 무인월에는 굉장한 타격이 일신상의 변화가 한번 옵니다. 굉장한 타격이 한번 오게 돼요. 을사년 무인월 그러니까 2월이 되죠. 2월에 한번 큰 타격이 오고 이때 갔다 가면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불려다니거나 이제 그 수사기관에 불려다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때를 넘긴다면은 내년 4월입니다. 4월에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계묘대운 을사년이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 종살격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일간이 무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간이 무근한데 을사년은 지지로 사화가 왔어요. 이 사화가 오면은 사화가 오게 됐다는 건 일간 병화의 사화는 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뿌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종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사를 못하게 되면서 사화가 와서 동시에 이 신금들을 형을 하게 됩니다. 형을 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무토가 사중에 있는 지장과 무토가 있잖아요. 이 무토가 신중에 있는 임수를 형을 하게 돼요. 토국수로.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수국이 손상되면은
큰 폐가 나거든요. 수국이 극되거나 그러니까 무기토가 운에서 와서 이 임수를 극하게 되면은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지로 사신형을 하면서 무토가 임수를 역시 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을사년 4월 그러니까 무인 기묘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경진이 되겠죠. 경진 신사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력으로 5월이 돼요. 5월 4월이 아니고 5월 양력 5월에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4월도 반갑지가 않아요. 4월도 여기 있는 세운에 있는 을목을 경금 그러니까 이 경금이 와서 이제 극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폐가 나고요. 이때부터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4월부터 시작이 돼서 5월 달에는 5월뿐만 아니라 뭐 그 양력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월 이후는 상당한 시련에 들어가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거의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실상 그 우리가 보통 말하면 유폐되어 있는 상태 또는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을사년 운세는 김건희 여사한테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매우 불리하고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사주를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체 대운이 흘러오는 그 전체 대운의 흐름, 전체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향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하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풀 때는 이 현재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주가 지금 종살격이지만 우리가 고법에 나분모행을 적용해서 이 사주를 풀어볼 수 있거든요. 오행 중에서 나분모행을 적용해서 이 사주를 풀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겸해서 한 번 더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사주를 푸는 것은 이 정도에 끝내고 다만 제가 여기에 있는 종살격에 대한 개념 그거를 잠깐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살격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요 얘기는 지금 연애자평에서 김영종살에 대해서 설명해 둔 거예요. 어떤 것이 종살이 되느냐 보통은 우리가 병화는 오양계양 병위체라 그래서 이 병화는 양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종격이 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최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병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김영종살 같은 걸 하질 않아요. 종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일간이 종살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신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재라고 했는데 재라는 걸 월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월지가 신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월의 병화죠. 신월의 병화는 무근하면 일간이 무근하면 종살한다 그랬어요. 종살격이 성립되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식신이나 또 인성이 없어야 되는데 식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종살격은 되지 않고 가종살격이 됐다. 그 다음에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 화기운을 만나면 매우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하면 운이 남쪽으로 향하면 왕해진다니까 길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종살격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일반격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금수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금수운을 만나게 되면은 수명을 재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명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애자평 물론 이제 종살격에 대해서는 자평진전에도 있고 또 삼명통회에도 있고 연애자평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 했는 거는 이제 연애자평을 기준으로 연애자평에는 이 정도로 이 외에도 뭐 종살격에 대한 연애자평에 다른 설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옮길 수 없어서 연애자평에 있는 김영종살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옮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나부모행을 적용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푸는 그런 방법과 함께 종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종살격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과 이 대운, 오늘은 대운을 적용하는 걸 제가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대운까지 함께 해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 저 감옥 가나요 했을 때 2025년 을사년 적어도 4월 이후 2월 달에도 한번 큰 타격이 오고요. 4월부터는 아주 완전한 내리막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